자, 이제 문제 4번 한번 봅시다. 이제 문제 4번은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걸 수정하는 문제죠. 자, 7월 10일입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금액 10만 원은 임직원들에게 6월 15일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죠. 자, 우리 7월 10일이 아니라 그 전에 급여를 뭐 하게 되면 지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변의 급여 그리고 대변에는요. 자, 우리 그 근로자가 납부하는 임직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뭘로 한다? 예수금으로 회사가 미리 징수하죠. 그래서 예수금으로 10만 원 있었고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은 뭐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면 보통예금 그 다음에 뭐 그 당제금으로 당제금 통장에 이체했으면 당제금 현금 줬으면 현금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존에 뭘로 돼 있었다? 예수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국가에 납부하죠? 그러면 차변에 뭐가 돼야 되고 예수금이 돼야 되고 대변에는요. 이거를 뭘로 납부했는지 몰라요. 이건 가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데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금으로 바꿔줘라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7월 10일 어디 가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날짜는 07월 며칠로 10일로 가주시고요. 여기 세금과 공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계정 과목 번호 있죠. 번호를 클릭하셔가지고 F2번 누른 다음에 뭘로 한다? 그렇죠. 예수금으로 해주시고 하면 끝나신 게 되겠죠. 자, 만약에 회사 부담분이면 복리후 생겨야 되는 거예요. 회사 부담분이면. 자, 그럼 요거 이제 끄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걸 끝나신 거죠. 자, 다음 문제 2번. 자, 본사 업무에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자, 여기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라고 나오게 되면 이건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불공.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 중에 계속 얘기를 드렸으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개별 소비세 대상 과세 자동차가 뭐 1000cc가 초과되는 승용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추 가제트 수리에서 수리하면서 55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전자세금 계산을 발급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예요? 매입이다 매출이다? 당연히 수리를 했으면 수리비를 우리 회사가 지급하겠죠. 그러면 돈이 나갔으면 이건 뭐가 되고 매입이 되는 거고요. 이때 자 적격증빙서류가 전자세금 계산하니까 뭐가 돼요? 과세란 말이에요. 하지만 회기 처리할 때 뭐 토지 그 다음 접대비 이런 거는 무조건하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불공이고요. 자, 차량 운반구, 그 다음 차량 유지비 이것들은 1000cc 이하는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과세고 1000cc가 초과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 과세가 아니라 불공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매입의 뭘로? 불공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 공제 대상 처리했다. 즉 뭘로? 과세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겠네요. 그죠? 그럼 가서 유형 바꾸고 유형을 바꾸게 되면 회계 처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몇월 며칠? 9월 27일 가서 확인할 건데요. 이때는 부가세와 관련된 거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날짜는 언제? 9월 27일, 09월 27일 가주시고요. 지금 여기 과세되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분계는 현금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요 과세를 뭘로? 매입 불공 몇 번? 54번 바꿔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뭘로? 요 불공지 사유 있죠? 사유는 F2번 눌러서 뭐 비영업용 소형순용차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재료만 F2번 눌러서 이게 수리를 한 거니까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 뭘로? 차량 유지비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 해서 이게 어디 거니까 본사죠, 본사. 그럼 몇 번대? 800번대 차량 유지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셨죠? 여기까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문제 몇 번? 5번. 자, 문제 5번은 결산 정리사항이죠. 자, 결산 정리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달 며칠 있다고 생각하고 12월 31일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요걸 놓고 이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구입 당시 자산으로 계상한 공장 소모품 중 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
뭐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구입 당시에 자산을 처리했다고 했죠. 그죠? 그럼 차변에 뭐가 되고요? 소모품. 단가 5만원 20개를, 그죠? 그러면 5만원 곱하기 몇 개? 20개를 하게 되면 100만원이거든요. 그럼 소모품 100만원에 뭘로 지불했는지 모르니까 그냥 현금으로 100만원 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 소모품은 아직 사용했다 안 했다? 사용 안 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 예, 사용액이 지금 미사용액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기말에 결산에 와가지고요. 이거는 기말 결산에 오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기 보면 기말 현재 재고가 몇 개다? 6개죠. 그럼 한 개 5만원이니까 5, 6에 5, 6에 30 해서 30만원치만 기말 재고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한 게 100만원인데 사용하지 않고 미사용한 게 이제 몇 개가 된 거야? 30만원치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소모품 중에서 얼마치가 70만원치 만큼이 사용되어 버렸으니까 이제 이건 더 이상 창고에 있다 없다? 없다라고 누차 얘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소모품을 뭘로? 소모품비로 대체하는데 뭐만큼? 사용액만큼. 그래서 차변에 사용한 만큼 소모품비로 금액 얼마? 70만원 기록해 주시고요. 대변에는 소모품으로 금액 얼마? 7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주 고전적인 거죠. 기중에 소모품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기말에는 대변에 소모품 들어가고 금액은 뭘 찾아라? 사용액을 찾아라. 그리고 이건 뭘로?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대체하면 된다라고 됐죠. 자, 그래서 결산증상 몇 월 며칠? 일반 전표에서 12월 31일째에 가서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일반 전표 와주시고요. 자, 일반 전표 클레어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날짜는 언제로? 12월 30일 가주시고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소모품 B로 가는데 그게 공장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대? 500번대 소모품 B로 해주시고 금액 얼마? 70만원. 그 4번 대변에 F2번 눌러서 소모품으로 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70만원. 이렇게 하시면 끝난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몇 번? 2번. 당기 법인세 비용을 700만원으로 가정하여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차변에 우리 뭐 해야 돼요? 법인세 등으로 해서 금액 얼마? 700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는요. 자, 만약에 미리 납부한 게 있다 그러면 뭘로? 선납세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납세금 없애주고 나머지만 뭘로? 미지급 세금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찾아야 되는데 일단 요 선납세금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단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은 조회하 입력할 거. 자, 그러면 이거 어디 가서 자, 요거 일반 전표는 잠시 끄고요. 자, 어디로? 여기에. 자, 우리가 계정 과목 하나에 대해서 조회한다 그러면 주로 어디 가면 된다? 예, 총계정 원장 가면 되거든요. 물론 그 주로 답지 같은 데는 학계전 이사표 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학계전 이사표를 간다 라고 하면 학계전 이사표에서 날짜는 우리는 기말 결산이니까 12월 31일에 있는 거예요. 12월 31일 해주시고요. 자, 뭘로 되어 있다? 선납세금을 볼게요. 여기 보니까 선납세금 총 얼마? 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얼마? 100만원인 거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거 끄고 어디 가서 총계정 원장에서 여기 기간은 01월에서부터 12월 해주시고 계정 과목은 F2번 눌러서 선납세금 해주시고요. 그럼 얼마? 100만원 납부한 거 있네요. 요거 더블 클릭하고 들어와 주셔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미리 100만원 납부한 게 있다 이렇게 되네요. 총계장 끄고요. 자, 일반 접표 입력 와서 입력해서 매도 며칠 12월 30 와주시고요. 자, 그러면 법인세 자체는 얼마고? 700만원이고요. 그럼 차변에 뭘로? 법인세로 700만 기록해 주시고요. 미리 납부했던 선납세금 없애야 되니까 대변에 선납세금으로 100만원에다가 그럼 나머지 600만원 아직 안 냈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된다?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차변에 F2번 눌러서 법인세 등, 맨 마지막에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해주시고 금액은 얼마? 600만원. 4번 대변에 F2번 눌러서 선납세금으로 금액 얼마? 100만원 넣어주시고요.
또 4번 대변에 F2번 눌러서 나머지는 미지급 세금 해주시고 이거 법인세도 700만이잖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은 600만원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됐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요거고요. 자, 다음 3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다. 해당 자산을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계산된 상각 범위액을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시오라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 보고요. 어디 가서 고정자산 등록이 일단 등록하고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이 어디에 있냐면요. 자, 여기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 돼 있죠. 여기에 고정자산 등록 이 친구 클릭가 들어오셔가지고요. 한번 봅시다. 계정 과목은 지금 기계장치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산 계정 과목에 F2번 눌러서 뭘로 기계장치로 해주시고요. 코드 번호는 101번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01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 이름은요. 자산명이 안 나와 있네. 그러면 계정 과목 이름하고 똑같이 할게요. 그냥 기계장치로. 그래서 기계장치로 해주시고요. 취득은 2019년 했죠. 2019년 07월 27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코드 번호 101번 되고 취득원가가 3천만원인데 잘 봐요. 우리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올해가 2021년도죠. 그럼 2019년도면 올해가 아니라 그 전에 취득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에 취득했다면 이 칸 입력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취득했다면 여기 기초가액에 넣으셔야 돼. 여기 기초가액에다가 금액 얼마? 3천만 원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기말까지 상각 누계액이 900만 원이거든요. 여기다가 얼마를? 900만 넣어주시고 자, 경비 구분은 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비 구분에 요 클릭하셔가지고 500번대 제조를 바꿔주시고요. 내용연수는 몇 년입니까? 5년이죠. 여기 여기 보시면 내용연수 몇 년? 5년 해주시고 그 다음 상각광법 정률법 여기 보시면 정률법 되어 있죠. 정액법 바꿀 거면 2번 정액법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상각 범위액이 지금 얼마나 나와요? 네, 상각 범위액이 여기 보시면 얼마? 947만 1,000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거 자동 결산으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전표 입력해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가셔야 되고요. 참고로 일단 제조거니까 공장 거죠. 그럼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 한번 해봅시다. 요거 이제 끄고요. 어디 가서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 있죠? 요 친구 클리어 들어오셔가지고요. 날짜는 01월에서부터 12월 해주시고요. 자, 주의사항이죠.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몇 번대? 제조 공장 거니까 500번대에 가시면 이렇게 감가상각비인데 500번대 있거든요. 여기에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 얼마를 아까 확인하셨던 거 947만 1,000원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놓고 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전표 추가 꼭 빠뜨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몇 번? 6번. 자, 문제 6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조회하는 문제는 일단은 뭐를? 시작과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조회하는 날짜가. 그럼 뭘로? 일개표, 월개표. 일개표, 월개표 가시면 어느 정도 해결 다 되죠. 자, 그 다음 시작은 없고 몇 월 말 현재 이런 식으로 시작은 없고 끝만 있다 라고 하시게 되면 뭘로? 합계 잔액 시산표. 자, 그 다음 재무상태표, 그 다음 손익계산서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월별 비교 정정 몇 월 말 현재 해가지고요. 뭘 물어보냐면 정기와 비교하면 정기와 비교하면 이거는 어디로 가라? 그렇죠? 재무상태표나 아니면 손익계산서로 가주시면 되죠. 그래서 정기와 비교하는 건 요거 하면 되는데 이때 내가 조회하고 하자는 게 자산부채자본이면 재무상태표, 비용수익이면 손익계산서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뭘로? 월별 비교는 웬만하면 다 어디 가면 총계정 원장 가면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 거래처와 관련된 걸 물어보면 중요사항이죠. 그죠? 자, 웬만하면 거래처 원장 가면 해결이 다 돼요. 그런데 만약에 거래처와 관련돼 가지고 세금 계산서 매수가 얼마냐?
아니면 공급가액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세금 계산서와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자는 거죠. 이러면 어디로 가라? 세금 계산서 합계표로 가주시고요. 자, 그 다음 세액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물어보면 얼추 다 어디 가면 해결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시면 되고요. 우리 매입과 매출과 관련돼서 좀 상세하게 물어보는 거 있죠? 자, 매입 매출에서 상세하게 물어보면 어디로 가라고요? 매입 매출장을 가시면 어느 정도 해결되세요. 자, 그래서 1번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얼마인가 물어봤거든요. 자, 일단 카드로 매출이야. 우리 매출하게 매출인데 카드로 하게 되면 유형을 뭘로? 과거로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매입 매출 중에서 좀 유형을 좀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이러면 어디 가자? 매입 매출장 가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확정 언제입니까? 4월에서 6월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입 매출장은 장부 관리에 보면 매입 매출장 나와 있죠. 그래서 매입 매출장 2층 클리어 들어와서 언제고? 1기 확정이니까 04월에서부터 06월 해주시고요. 매출이니까 몇 번? 2번. 유형은요. 카드로 매출된 공급대가 물어봤죠. 카드니까 몇 번? 매출의 과세로 매출의 카과로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뭘 물어봤냐면 공급 가액을 공급 대가를 물어봤죠. 주의해야 될 거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그 공급 가액이라고 얘기하는 건 부가세가 묶이죠. 그다음 부가세는 따로 나와 있죠. 그죠?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뭐가 된다? 공급 대가가 되는 거거든요. 한 건밖에 없네요. 금액 얼마? 220만 원. 그럼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끄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 자, 2021년 상반기 1월에서 6월에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과 금액. 자, 이거 뭐라 하겠어요? 이거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별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라고요? 총계정 원장.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장부 관리에 보면 여기 총계정 원장 나와 있죠? 이 친구 클리어 들어와 주시고요. 날짜는 1월에서 6월이니까 01월에서부터 06월로 해주시고 계정 과목은 F2번 눌러가지고요. 뭘로? 접대비로 하는데 판매비와 관리비의 접대비라고 했으니까 813번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접대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몇 월 달이고 2월 달이고요. 금액은 얼마? 2,21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꺼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3번. 5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자, 거래처인데 세금 계산서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 가라고요? 거래처 원장. 그래서 어디로 오셔가지고 여기 거래처 원장을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자, 5월 말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잔액을 물어봤으면 5월 달 거만 바로 조회해도 되고요. 아니면 1월 1일부터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01월 저는 1일부터 그 다음에 05월 말은 엔터 치고 넘어가면 그냥 아예 말이 나오죠. 계정 과목은 F2번 눌러서 매상 매입금 해주시고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봤으니까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잔액을 보니까 와우 6,300만원이 제일 크네요. 어디입니까? 사랑상사 이렇게 되겠네요. 6,300만원 거래처명은 사랑상사고 잔액은 6,3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으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98회 전산 1급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